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전남 중등교사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공립중고등학교가 평균 1명씩 교사 숫자를 줄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의 수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여지는데 농어촌이나 섬에 학교가 많은 전남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단체가 교육부 계획 철회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 배정안에서 중등교원을 최대 224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닌 학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전남 지역 소규모 학교가 먼저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만큼 교사를 줄이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정원 감축이라는 칼을 빼들기보다는 과밀 학급을 줄이는 노력과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는 대책이 우선합니다. 만약 교육부 조치대로 224명의 교사가 줄어들면 우리 소규모 학교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의 60% 이상이 농어촌과 섬에 있고 이 가운데 44%의 학교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며 상대적으로 인력과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교사 수를 줄이면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가 같이 함께 동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남은 농산어촌이 굉장히 분포가 많이 돼 있고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전남 곳곳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 환경으로 치면은 굉장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남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부가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과 철회 서명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연말쯤 확정할 예정인 만큼 교사 감축에 대한 반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세우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전남 서남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한뜻이 담긴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유치활동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도민 힘을 모아 의대 유치 목포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명칭 그대로 목포대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가 꾸려진 겁니다. 현재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대학 두 곳에 의대를 설립하기 어렵다면 교육부 공모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목포대는 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홍보 활동과 구체적인 공모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동 유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 영혼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진위는 목포대를 비롯해 전남 서남권의 지자체장 9명과 의회 의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박민서 목포대 총장과 김종식 목포시장이 맡아 의대 유치를 위한 실무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의대 유치는 전남 서남권의 30년 수건 사업.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용역조사 결과와 30만 도민 서명, 확보된 부지를 앞세워 서남권 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남에 한 9개 지자체는 앞서 행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한가? 어느 지역이 오랫동안 의과대학 유치를 해서 노력해왔는가? 또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금싸라기 땅 같은 오감도에
6만 평이라고 하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교 부지를 아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남권 의대 유치만큼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힘을 싣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포대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가지고 중앙당과 정부를 청와대를 설득해 가겠습니다. 복지부동이던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전남. 정치적 판단보단 의대가 간절한 지역에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한 곳보단 두 곳 모두 설립하는 방안까지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뒤에 7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2달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학교 시설물과 2m 거리를 두고 차량 수백여 대가 지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조성될 전망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물론이고 일조량 부족으로 곰팡이 피해가 극심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기숙사 바로 앞에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과 눈을 마주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학교 위쪽에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숙사 바로 앞에 진입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불과 10발자국 앞에 4m 높이의 진입도로와 방음벽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가 다 완공되고 그 위로 차량이 지나면 학생들의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밤에도 그 공사 현장에는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괜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감시받는 느낌도 들기도 해가지고 지대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습이 차가지고 곰팡이가 매우 많이 번식해가지고 밥을 먹는 그 휴게실인데도 밥을 약간 못 먹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난주 여수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학교 내부에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학교보다 위쪽에 있다 보니 토산물이 비에 휩쓸려 학교 운동장으로 쏟아져 버린 겁니다. 운동장은 온통 흙탕물이 됐고 진입도로 건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유도부 실습실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학교 측은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허가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진입도로 경사가 매우 높아 학교 건물 3층까지 지하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합숙소 곳곳에 곰팡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건설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여수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교도소 같은 이게 옹벽 속에 놔둘랍니까? 아이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그 학습권 지금이라도 학습권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기숙사 아이들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지금도 주민 의견서에 제가 분명히 썼습니다. 여수시에서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건설사 측은 학교 측의 피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기일이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진입도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700여 세대주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현재 어떤 그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차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공사를 못하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오늘 입주자 대표도 와 있습니다. 720세대에 와 있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또 직접적으로 바로 또 문제가 됩니다. 차선책은 앞으로 원하되 오늘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다. 학교 측은 공사 허가를 내준 여수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경사로 인해 학교에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진입도로 경사가 높아 학교 건물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공사는 관련 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로 설계를 승인했던 사항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학교 측의 어쨌든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도로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를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 앞으로 2달이 지나면 계획대로 아파트 건설 공사는 끝납니다. 학교 기숙사와 실습동 옆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의 차량 수백여 대가 통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학교 측과 건설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습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7개 분야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변상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서명과 함께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함께 육성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남해안의 매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개 분야 협력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세계 시도 관광개발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해양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등 남해안을 섬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성 순천 구간 조기 착공 등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이 교차하는 부전 KTX 환승역 신설, 부전 마산 간 국가 운영 전동열차 도입, 부전 순천 간 준고속열차 우선 운행 등 지역 간 상호 교류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과 남해안 상생발전 관광물류도시협의회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공동협의회 구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대응 방안 등도 협력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 뉴딜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동북아와 아시아 시대의 끝점이 되는 그런 남해안 아시아 허브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협력 사업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공동 협력을 약속했던 세계 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종묘업체에서 사다 심은 초당 옥수수에 알곡이 생기지 않아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업체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민원 25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남도의 한 들녘입니다. 수확 시기가 지난 초당 옥수수가 들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탓에 중간 상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데다 소비자들에게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속이 꽉 차 있어야 할 옥수수는 보시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거나 알맹이가 생기지 않아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밭에 가가지고 진짜 옥수수 하나 더 떨어지면 아깝거든요. 나달 하나 더 죽는 심정인데 저희가 8,000평 가까이 수확 하나도 못하니까 진짜 가슴이 볼 때마다 찡하죠. 농민들은 종묘업체에서 공급한 옥수수 종자에 문제가 있어 생육 부진 현상이 생겼다는 입장. 해당 업체에서 농가 9곳이 종자를 구매했는데 모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 출하조차 해보지 못한 옥수수밭 면적은 2.5헥타르 정도. 1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지만 업체 측은 기후 문제만 들먹일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성이 떨어진 작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작물 전체를 수확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일단 가장 관건이거든요. 재배할 때 있어서 수정되는 시기에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저온을 맞는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수정력이 떨어져요. 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안 한 부분은 저희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농민들은 기존에 쓰던 다른 업체의 종자는 문제없이 20헥타르에 걸쳐 출하까지 마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날에 똑같이 육료를 해가지고 이제 정식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계속 해왔던 종자 같은 경우는 수확을 100% 다 했어요. 열 몇 개 밭에서 했는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품이 그렇게 수확을 못할 정도 나와버렸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100% 종자 문제다. 급기야한 농민들은 종자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정당국의 종자분쟁위원회에 제소한 상태. 다음 작목인 배추와 양배추를 심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파종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주차장에서 임시 운영됐던 광양 버스터미널이 이달부터 정상화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와의 협의 끝에 광양시가 터미널을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됐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미널 안까지 시외버스가 들어옵니다. 무려 10개월 만입니다. 광양시와 버스터미널 운영사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운영이 정상화된 겁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올 봄까지 더위와 추위 속에 외부에 마련된 임시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했던 이용자들. 이제 쾌적한 실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만족도를 되찾았습니다. 저쪽 다닐 때는 이렇게 앉아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여기로 계속 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올 때는 뭐 며칠 전에 올 때는 저쪽에서 내렸는데 오늘 뭐 여기 오니까 좀 새롭네. 제가 앞으로는 뭐 여기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광양시는 버스터미널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을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실과 사무실까지 임대 비용은 1년에 9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2의 임시터미널 사태가 빚어지는 걸 우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실제로 소도시들의 버스터미널 운영 적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양시는 대중교통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용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터미널 사업 자체가 약간 사양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운영 적자를 문제로 터미널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불편을 겪었던 광양 버스터미널 이용객들. 광양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면서 교통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역 내 2,361곳에 대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붕괴 위험 시설지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등 응급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하고 생활권 중심의 취약 지역에 고정 배치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휴양시설 이용자들에게 기상예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계곡 야영과 무리한 산행 등을 자제하도록 안전사고 예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